안녕하세요. 안 입는 옷 두 번째 이야기를 제작한 조민주입니다. 해당 작품은 김유린, 김태호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패스트 패션, 폐기 의류가 환경과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바꾸기 위한 실천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산업 속에서 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명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소비를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본 다큐는 의류 재사용과 순환으로 폐기 문제에 대응하는 세 단체의 이야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패션의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모색합니다. 본 다큐를 통해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해 생각해보고 작은 변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옷들이 만들어지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전 세계 폐수의 약 20%, 탄소 배출량의 8에서 10%가 패션 산업에서 비롯되고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약 35%가 합성섬유 의류에서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의류 폐기물은 2020년 기준 약 8만 2천 톤에 패션 공장에서 버려지는 폐섬유류까지 합치면 약 37만 톤의 의류 폐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에 맞서 변화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이곳은 안 입는 옷을 서로 교환하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바로 교환을 통해 헌옷에 새로운 주인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헌옷 교환 행사입니다. 저희가 옷장 속에 있는 옷들이 되게 잠자고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의 비율이 21%로 저희가 책정을 해가지고 그럼 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다 같이 공유해보자 해가지고 생겨낸 중고 의류 공유 문화입니다. 의생활연구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환경을 위한 실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부를 통해 폐기 의류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볼 수 있죠. 이곳은 기부와 나눔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부센터입니다. 저희는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시민분들의 물건을 기부받아서 그거를 모아서 새롭게 생산을 해서 그거를 또 판매하고 그 판매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익금은 또 다양한 곳에 나눔을 하면서 저희 가게가 이제 아름다운 나눔과 그걸 통하는 새로운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한번 구입한 패션 아이템을 오래도록 쓰는 것도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튼튼하고 불에도 잘 타지 않는 가방이 있다면 정말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승우 대표는 암투병으로 고생하는 소방관 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고민 끝에 소방관 분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방화복을 이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더 쉽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실제 화재 출동을 해서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폐방화복이 있고요. 그 방화복을 저희가 각 지역의 소방서별로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하게 되고, 그렇게 수거된 방화복은 이제 세탁 과정을 우선적으로 거치고, 세탁이 완료된 방화복은 다시 이제 사람의 손으로 분해 과정을 거칩니다. 분해된 방화복을 가지고서 이제 뭐 가방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뭐 요거를 가지고서 아라미드라는 단섬유 소재 단계로까지 돌리는 그런 기계 설비를 들여가지고 소재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소비자들이 만날 수 있는 뭐 가방이라든지 액세서리 제품들, 뭐 아니면 아까 단섬유 만들게 되면은 뭐 양말이라든지 또 아라미드로 만들 수 있는 각양각색의 뭐 제품들을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분들한테 판매가 진행이 되고, 수익의 일부, 저희는 뭐 영업이익의 50% 정도를 암투병하는 소방관들이라든지 소방관 권리보장에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옷이 넘치는 세상에서 이들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멈춤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행동으로 옮긴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의생활연구소는 인간의 기본 생활인 의식주 중에서 의생활에 집중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의생활과 환경과의 상관관계를 알리고 직접적인 실천 방법을 고민해 소비자들에게 제안하여 함께 연대하고 환경 보호를 실천합니다. 그 외신에서 접한 단어가 바로 숍스캄이라는 단어였고, 그 숍은 스웨덴 말로 쇼핑, 바잉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스캄은 쉐임이라는 수치심, 부끄러움 이런 뜻이라고 해서 하면서 쇼핑의 부끄러움, 창피함 이런 것들을 피켓을 들고 환경 운동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외신을 접하면서 소비와 환경의 상관관계, 소비가 바로 우리 인간과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널리 알리는 데 있어서 소비의 가장 정점에 있고 대표되는 소비재, 옷을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옷을 기부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 에서 이제 기부된 물품들은 보통 이제 시민분들이나 아니면 기업들한테서 물품을 기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직접 기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물품을 수거해 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기부받은 물품들은 저희가 물류센터라는 이제 센터에서 한번 물품 검수를 거치고 판매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고요. 이제 판매 가능한 물품들은 가격이 책정이 되어져서 그 이후에 저희 가게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품들을 저희가 매장에 진열을 해서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통해 재사용되는 의류는 폐기물 감소에 기여하고 새로운 자원의 생성을 도우며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부센터에서는 연간 약 2만 3천여 점의 기부받은 의류가 판매되고 이에 따라 일어나는 탄소 저감 효과는 5만 3천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것과 같다고 합니다. 방화복은 소방관 분들이 입는 옷인 만큼 불에 강하고 튼튼한 소재인 아라미드를 이용해 만들어집니다. 이승우 대표는 기업들의 보여주기식 환경보호 전략인 그린워싱을 보며 애초에 좋은 소재로 만든 패션 아이템이 오래도록 사용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방화복이라는 거는 아라미드라는 이제 첨단 소재로 만들어지는데 이 아라미드가 굉장히 고가의 소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류에 많이 사용되는 폴리, 나일론 이런 애들에 비하면 거의 100배 이상 비싼 소재이기 때문에 리사이클링 했을 때 환경적인 영역도 당연히 있지만 새 제품, 새 아라미드를 쓰는 것보다도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감축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려지는 옷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들이 이루어지는 자리이지만 이 뜻깊은 행사를 만들기까지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정주현 대표는 환경보호라는 단어가 너무 딱딱하고 진지한 이야기가 되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재밌고 즐겁게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파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이름이 그런데 파티냐? 우리는 환경 실천도 재밌게 해야 된다. 뭐든 재밌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지 않겠냐 싶어서 파티처럼 재밌게. 그래서 교환하러 왔지만 뭐 재밌는 디제잉이 막 음악이 막 흘러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퍼포먼스, 뭐 무용이, 뭐 댄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기획해서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옷을 기부하고 교환하는 일이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부센터는 함께 나누는 기부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나눔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부를 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제 대학생으로서 대학생 자원봉사를 해서 진행을 하다가
제가 하는 이런 가치들에 동감을 하게 되어서 매장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부는 단순한 나눔의 행위가 아닌 사회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활동입니다. 저희 최종 목표는 이렇게 가 알리고 있는 이런 자원 선순환이라든지 이런 나눔의 가치 같은 거를 더 넓게 퍼뜨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 한 명 한 명이 하는 것보다 모든 시민들이 더 함께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모든 시민분들이 이런 같은 나눔의 가치를 알고 같은 활동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버려지는 옷이 계속 다시 사용되려면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화복 재활용 업체는 폐 방화복을 수거하여 환경에 도움을 주지만 이것으로 만드는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서도 가치를 인정받는 순환 경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순환 경제를 구축해야겠다고 생각을 더 하는 이유는 가방을 그러면은 또 다시 가져와서 다시 뭔가의 제품으로 만들 수 있냐라고 봤을 때에는 사실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미 소방에서 썼던 거를 한 번 더 썼던 거기 때문에 그 해져 있는 정도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는 사실 쓰기 어렵기 때문에 그 페트병이 리사이클링 되는 것처럼 섬유 안에서도 다시 섬유를 뽑아내서 뭔가 새롭게 실을 꼬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순환경제 구축이라는 게 단순히 페트병에서만 구축되는 게 아니라 섬유라든지 특히 이 방화복은 아라미드라는 섬유, 특수 섬유에 있어서도 순환 경제가 구축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버려진 옷 한 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큰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마치 환경과 나는 분리된 어떤 서로 따로 노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기 쉬운데 환경은 곧 나고 나는 곧 환경입니다. 나는 자연에서 왔고 자연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그런 태도, 내가 소비재, 이 모든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소비재는 자연에서 왔다는 걸 깨닫고 무언가를 그냥 돈 주고 사는 거에 대한 것은 바로 자연을 내가 그만큼 착취하고 채취하고 채굴하고 해서 그만큼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이제 소비를 하는 습관이며 그런 물건을 대하는 태도며 이런 것들에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저희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미션을 이제 달성하는 거를 저희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서로가 서로를 구한다라는 것이 소방관들이 우리를 구하고 우리가 소방관을 구하는 역할도 있겠지만은 더 큰 범주로 본다면은 지구가 인류를 구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라는 이 생태계가 인류를 되게 잘 감싸주고 지켜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 인류가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받았던 만큼 이제 우리가 지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500억 벌 이상의 옷이 생산되지만 그중 73%가 매립되고 소각됩니다. 옷을 덜 사고 산 옷은 오래 입고 때로는 수선해 입는 것이 지구를 위하는 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루는 태도가 곧 나를 말해줍니다. 안 입는 옷이라고 함부로 버리지 말고 나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다른 사람하고도 나눌 수 있도록 옷에게 두 번째 이야기를 선사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